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은 154페이지의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 지단 만드는 게 1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고시된 곳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 장소이죠. 그것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고, 2단계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대로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입안권자이고 실시 계획 인가한 자는 결정권자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공사 착수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 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했습니다.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2단계와 관계된 사항으로 시행자 실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은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실시 계획은 최근 개정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정리해 나가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우선 154페이지 제3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입안권자입니다. 특광시군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특광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에 나가시면서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 추천호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한 줄 밑에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이고 예외적인 사업 시행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를 우리가 함께 모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집행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광역시설을 국장이 직접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도지사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광역시설을 설치할 상황이라고 하면 그에 따라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행정청 아닌 자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155페이지에 행정청 아닌 시행자 찾았습니다. 얘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행정청인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자는 외자 추천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주어를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공익사업하는 자와 사익사업하는 자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 후자는 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자, 바로 비행정청을 말합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입안권자이죠. 시행자도 지정받아 지정 추천호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방시군이 하고 예외적으로 국도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입안권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입안권자는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저 행정청 아닌 자는 주택공사 등의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SH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지방공사이고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 투자기관인데 우리는 국토교통부를 중앙이라 했습니다. 그 중앙에서 만들어진 공익사업을 위한 회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얘를 중앙공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이건 중앙공사이건 공익사업 시행하는 자 우리는 공사 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정청으로서 순수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이 있는데 이들은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입안, 제안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자는 행정청인데 저 제안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기, 지, 산, 대 입안 제안할 수 있고 입안 제안하고자 한다고 하면 국,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기는 면적 5분의 4, 지산되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그 면적이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자개생에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기억나시죠? 자개생 중에 주종관계에 따지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것.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입안권자는 45일 이내 입안 여부 통보하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안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사항이었던 걸 다시 한번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서술 길었는데 기지 산대, 기를 비행정청이 제한할 수 있죠.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고자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하면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공사인 공공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공공으로 시작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보증금 낼 필요 없죠.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보증 받을 필요 없죠.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 자, 이행 보증금 등을 예치해야 되는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 받아야 되는 자는 바로 민간이었습니다. 그걸 잘 정리해 놓으시면 공법과 관련된 점수가 한 10점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어가 누구인지 파악하시면서 공공인지 민간인지 구분하시면서 이후에 나오는 동의 받아야 되는지 돈 내야 되는지 보증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찍어도 정답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들어본 기억 있으시죠? 그러면
비행정청 중에 공사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 찾았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부터 민간인까지 줄쳐 놓습니다. 바로 공공을 제외한 민간을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인 토지, 도시군 계획설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인 토지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말합니다. 국공유지 제외한다. 국공유지 제외 주정습니다.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는 국공유지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동참해야 되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제외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인 토지부터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동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1.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기역의 지방공사 등 바로 공공입니다. 공공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 나머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는 바로 초세권에 존재하는 아파트로 분양 잘 되겠죠. 그러면 이 학교 부지 중에 10만 제곱미터가 존재하는데 그 10만 제곱미터 중에 7만 제곱미터가 만약 국공유지에 해당되게 되면 이자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남아있는 3만 제곱미터 중에 자기 땅이 2만 제곱미터이고 1만 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자가 10명이라면 저 10명 중에 2분의 1, 5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자 하면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여기를 정리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시행자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4절 실시계획 작성 인가입니다.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함께 보셨던 양가로 1번 작성 의무로서 시행자는 한 줄 밑에 실시계획 작성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줄치라고 이야기 드린 것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3번 분할 시행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분할 동굴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으며 분할 시행하는 경우 분할된 지역별 시설별로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분할이란 말과 결합이란 말과 통합이란 말을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비법까지 쭉 정리한 이후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인데 미리 개념을 알고 정리해 나가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나중에 개발법과 정비법에서도 각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할은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묶여 있는데 사업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쪼개 사업 시행하는 것을 분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만들어진 것 중에 서해안 고속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해안 고속도로는 아스팔트 까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해대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하는 자가 서해대교라고 하는 교량, 다리까지 잘 못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다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도로 만드는 전문가에게 각각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따로 맡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분할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결합은 각종 개발 구역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지정했는데 경기도에 남양주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남양주시에는 왕숙 1지구와 왕숙 2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곳이 한 1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묶어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것을 결합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숙 1지구 같은 경우는 6만 6천 세대 아파트 만들고자 하다. 최근 이번 정권 들어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세대까지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자 하는데 각 세대당 3명 정도 거주하게 되면 왕숙 1지구에 20만 넘는 인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완전 현재 남양주 인구가 한 60만 가까운데 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100만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묶어서 개발 사업한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점점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공인중개 자격증 따게 되면 개공할 것인지 소공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 개해에 내가 자격증 땄다고 하면 개공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소의 해라고 하면 소공이 나으시죠. 그래서 올해가 무슨 띠인지 한번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해이죠. 나중에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이 왕숙 지구나 또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한번 진출하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한때 하남 유래지구에서 부동산 중개업하게 되면 한 달에 3,500 못 벌면 바보란 소리 들었고요. 동탄 신도시에 분양권 전매 가능했을 때 한 달에 2,500 못 벌면 바보라 했습니다. 만약 한 달에 2,500 번다고 하면 연봉 2억 넘거든요. 우리는 연봉 2억 넘는 사람에게 바보란 소리를 한다, 존경하는 눈빛으로 본다. 저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바보야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좀 목돈 들더라도 분양권 전매 가능한 곳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왕숙 1지구와 2지구처럼 멀리 떨어진 곳을 묶어 개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합 방식이고 여기 통합 방식은 서울에는 800여 개 정비 사업하는 정비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광받는 곳이 흑성 뉴타운이나 한남 뉴타운인데 그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각광받는 곳이 한남 3구역과 한남 5구역이 있습니다.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코로나 때로 집합금지 명령 내렸는데 불구하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몇천 명이 모이셨다더라고요.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시공사가 누구냐에 따라 아파트의 브랜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한남 3구역, 5구역 사이에 만약 4구역,
1구역, 6구역 등이 각각 존재한다고 하면 한남 3구역의 개발 사업은 조합원이 100명인데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1000세대인 반면 한남 2구역의 조합원은 1000명인데 개발하여 공급하는 세대수가 500세대라고 하면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보다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적습니다. 사업 무산되죠. 그런데 이 2구역은 정비 사업이 무산되고 3구역만 정비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 3구역에는 왕복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2구역을 관통합니다. 2구역에는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도시 기능은 재생되기 곤란하죠. 그래서 아예 이 두 곳을 묶어버리면 조합원수는 1100명이고 공급하는 주택 세대 수가 1500세대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지만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묶어버리는 형태가 있다면 그게 통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이 세 가지 사업 시행 방식 중에 분할 방식은 인정하지만 결합 통합 방식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분할 방식과 결합 방식 허용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와 관계된 사항으로 남양주의 왕숙 1지구와 2지구를 연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건 닿으면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하게 되었을 때 분양권 전매가 풀리면 전매 제한 풀렸다고 하면 목돈 들여서라도 위치 좋은 곳에 중개업소 차리실 거죠. 한 2, 3년 고생하시면 노후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왕숙 1지구, 2지구 기억하시면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분할 방식 외 결합 방식도 가능하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이 세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 방식으로 가능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다고 하면 딱 하나, 정비사업만 가능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할 방식과 결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오직 뭐만? 분할 방식만. 개발 방식은 둘 다 가능하고 정비 사업은 셋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는 게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에 다루어지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하나만, 분할 방식만. 두 번째 공부하는 게 도시개발법, 세 번째 공부하는 것이 정비법입니다. 아마 그래서 두 개 가능한지 세 개 다 가능한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연상해서 이게 시험 나오면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실시계획 인가, 결정권자가 인가권자입니다. 사실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법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얘만 공부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상황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 장 넘겨놓습니다. 인가 절차 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각종 행정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 없는 행정계획은 몇 개? 딱 3개. 앞서 시간 공부하셨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반설 부담구역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에, 개발법의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위반에는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인가 조건 있는데 얘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 줄에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 있습니다. 여기 이행 보증금은 실시계 인가 시에 조건 붙여 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받은 사항은 잘 했는데 조건은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예방하고자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행보증금은 돈이죠. 돈은 누구만 낸다? 민간만. 그래서 공공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그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는데 여기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금으로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2, 행보증금. 이행보증을 예치하게 되면 총 공사비의 20% 내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 3행보증금이라는 말이 있다면 30%였을 겁니다. 이행보증금 20%, 총 공사비의 20% 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과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누구만 낸다? 민간 사업 시행자만.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얼마이다? 총 공사비의 20%. 그 정도면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원상회복, 대집행 이런 거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실시계획 고시 효과라는 것이 있고 참 좋은 이야기지만 일단 건너뜁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실시계획 시료 차시였죠. 얘가 최근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사항을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에 실시계획 시료 얘를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2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위반권자가 시행자이고 비행정청은 지정받아야 되는데 공사의 경우는 토지 수요자 동의 없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민간인 경우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국 공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뭐 분할 그냥 한번 보신 걸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되어 조건부 인가 받았다고 하면 민간의 경우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여야 한다. 그 정도 보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함께 하시는 게 다이고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실시계획과 관련된 시료 문제를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62페이지를 함께 봐줍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시료 차시였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10년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인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말 추천오시고 인가 추천오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실시계획 고시 추천오습니다.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지난 다음 날 추천오습니다. 실시계획은 효력 1년다. 그래서 실시계획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다음 날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장기 미집행 줄쳐 놓습니다.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0년간 사업하지 않는 것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지나기 전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은 확보하고 3분의 2 이상의 소유 추천했습니다.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지난 다음 날 추천했습니다. 효력 1년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 실시계획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다음 날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 시료에 관한 문제를 파악해 놓습니다. 우선 실시계획 시료와 관계된 대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실시계획 실효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바로 10년간 사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실시계획 실효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용이란 파트를 공부하고 실시계획 실효를 보셔야 되는데 교재 순서가 실시계획 실효부터 먼저 나오기 때문에 수용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또 한번 보실 거죠? 아니, 책이라도 한번 보실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수용 가능한 시기는 실시 계획 고시 한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시행자가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받은 때가 아니라 언제? 고시한 때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게 되면 시행자가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위원회가 시행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간 실시 계획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162페이지 양가 1번 시료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10년 이후 주었습니다. 그러면 최초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받은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년 지나 인가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그 부지를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되는데 저 10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 받은 적 없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그냥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규제를 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내가 분명 소유하고 있는 땅이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내가 살 집 만들게 되면 그거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기본적으로 건축물 건축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내 땅인데 불구하고 보상금 받지 못하고 내가 살 집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 좀 심한 거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산권 행사 방법은 사용수익 처분권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팔 수는 있지만 내 땅을 제대로 사용수익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10년 이후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 10년 경과된 후에 이제야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인가받고 즉시 고시를 하게 되는데 저 인가받고 고시된 날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효력은 상실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저 실시계획 시료는 그 대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 사업. 몇 년간 사업 안 했습니까? 10년간. 10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바로 고시했는데 몇 년 동안?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는데 효력 상실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시행자가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바로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적다고 수령을 안 하면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재결 신청한 적 없다? 5년 동안 재결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10년 동안 자기 땅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살 집 못 지었습니다.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고시해서 보상금이라고 주겠다는 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터무니없다고 해서 보상 수령 안 하면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하고 시가 100만 원짜리 땅을 50만 원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부당한지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재결 신청마저 몇 년 동안 5년 동안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끔 저한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유자도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만 재결 신청할 수 있고 보상을 받는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이라는 것을 못합니다. 재결 신청은 누가 한다? 시행자만. 그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재결 신청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5년 동안 토지 소유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계속 자기 땅인데 불구하고 개발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가혹하게 권리 침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실시계획은 인가받았다 할지라도 그 효력은 뭐다? 효력 상실한다. 실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사업 시행자가 5년 지나기 전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하면 우리 3분의 2란 말 보게 되면 분자가 중요한 숫자입니까? 분모가 중요한 겁니까? 분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5년간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는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2. 3분의 1을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했다면 5 더하기 하면 7이 되죠. 그래서 7년 지난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예외 그냥 보십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모든 동물에 놓습니다.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실시계획은 효력 유지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모두 시행자 소유이거나 시행자가 사용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희생당하는 토지 소유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실시계획 결정 실효입니다.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경우 줄쳐 놓습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다음 각 회 정한 날 효력 잃는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고 다른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된 1부터 20년 되는 다음 날 동일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경우 실시계획 실효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날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설 결정 치료는 나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실효 쪽을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5절 준공 금사 공사 완료 공고 등은 앞선 시간에 잠깐 보셨듯이 결정권자가 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6절 사업시행 특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나가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